아유, 이마가 불덩이 같을 때, 체온계 수타가 쭉쭉 올라갈 때,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그 불안한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막막한 불안감을 어떻게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이에게 열이 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열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미온수 마사지,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도 한번 따져볼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건 진짜 위험하다.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신호는 뭔지, 마지막으로 정말 무서운 열성경련 대처법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늦은 밤, 아이가 끙끙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이마를 짚어보니까 와, 완전 불덩이인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패닉의 순간 말이죠. 그래서 체온계를 딱 재봤더니 39도. 이 선명한 숫자를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허둥지둥 해열제부터 찾으세요? 아니면 일단 옷부터 벗기시나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 휩쓸려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계획을 하나씩 세워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열이라는 녀석의 정체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린 보통 열이 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어떻게든 빨리 떨어뜨려야 할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한테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열은요, 병이 아니에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바로 우리 아이 몸속의 면역 군대가 지금 외부에서 쳐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이랑 아주 힘차게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와, 우리 아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러면 도대체 몇 도부터 열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게 재는 부위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통 병원에서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게 귀나 항문 체온인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38도가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발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체온계에 찍힌 숫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아이의 컨디션입니다. 열이 38.3도, 38.4도 이렇게 좀 나더라도 애가 평소처럼 잘 놀고 잘 먹고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 굳이 해열제를 막 먹이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열 날 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 있죠? 바로 미온수 마사지. 이게 오랫동안 내려온 방법이잖아요. 근데 요즘 의학계에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좀 있어요. 진실이 뭘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예전에는 이게 열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다들 믿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그냥 해열제만 먹인 거랑 효과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심지어 아이가 물 때문에 춥다고 몸을 덜덜 떨게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몸속 중심 체온은 더 올라가 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미온수 마사지는 열을 내리는 메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보조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해열제를 먼저 먹이세요. 그리고 약 기운이 좀 돌기 시작하는 30분에서 1시간 뒤에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거예요. 절대 찬물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싫어하거나 몸을 떤다? 그럼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무조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생후 3개월도 안 된 아기가 38도 이상 열이 난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해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가 축 늘어져서 깨워도 잘 못 일어나거나 숨 쉬는 걸 힘들어하거나 8시간 넘게 소변을 안 보는 등 탈수 증상이 보이면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병원입니다.
아마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일 거예요. 아이가 열 때문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이 열성 경련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이 열성 경련을 경험한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죠. 이게 우리 아이한테만 일어난 끔찍한 일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실 거예요. 자, 만약 아이가 경련을 한다면 이 4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당황하지 말고 일단 시간을 확인하세요. 몇 분 동안 하는지 제하거든요. 둘째, 아이를 바닥 같은 안전한 곳에 옆으로 눕히세요. 그래야 침이나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아요. 셋째, 목 주변의 옷을 얼른 풀어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이 상태를 잘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반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놀라서 아이 몸을 꽉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처럼 혀 깬다고 입에 손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거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경련 중에 물이나 약을 먹이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다행히 5분 안에 저절로 멈춰요. 그런데 만약에 5분이 넘었는데도 경련이 계속된다? 혹은 경련이 멈췄는데 아이가 숨 쉬는 걸 힘들어한다? 그럴 땐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응급 상황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그런 단단한 자신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의 직감은 때로는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니까요.